세계 최강 미국의 항공모함을 단 한 방에 격침할 수 있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 DF-21D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심해로 수장시키고 태평양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이 만든 DF-21D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의 해군이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의 수만 하더라도 530척이 넘죠. 이는 과거에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했던 무적함대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잠수함 강국 독일, 그리고 인도 해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군함 수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척수인데요. 심지어 2019년 5월 이후로는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미국보다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군의 전력은 함의 개수가 아닌 배수량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미국에게 잽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게 볼 상대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엄청난 전력과는 달리 과거의 중국 해군은 지금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초라했는데요. 중국은 1970년대부터 해군을 강화하기 시작해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도 했지만 중국 해군 대부분의 군함들이 군함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구닥다리들이었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에 주변국부터 멀리 있는 나라까지 너도 나도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고 중국은 당시 벌어졌던 민주화운동을 처참히 짓밟아버리는데요. 이를 모두 지켜본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인 교류를 모두 중단함과 동시에 대만과의 외교를 강화했죠. 하지만 중국은 눈앞에서 대만이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리덩후이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대만은 중국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는 행동을 계속하는데요. 그러자 중국은 대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독립을 선언할 것을 우려하여 1995년에 제3차 대만 해협 위기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중국은 대만의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상륙 돌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가장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죠. 이 사건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우려한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 전력을 모아 2개의 항모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했는데요. 당시에 중국은 항모전단 하나도 상대할 수 없는데 이게 2개가 나타나 압박하니 눈물을 머금고 내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미국의 힘을 뼈저리게 느낀 중국은 해군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하고 태평양에서 미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미국과 경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주변의 바다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항모전단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의 항모전단을 막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군함 대 군함으로 미 해군의 항모전단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만큼 터무니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투기나 잠수함으로 상대하는 것도 미 항모에 탑재된 수십 대의 함재기와 주변에서 호위하고 있는 잠수함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비장의 카드가 바로 미사일이죠. 중국은 90년대에 실전 배치한 DF-21 핵 탄도미사일의 명중률을 올리는 등 업그레이드를 거쳐 대함미사일로 개조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주인공,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대함 탄도미사일인 DF-21D입니다. 그럼 알려진 DF-21D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사거리는 무려 1500km를 넘어서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상하이에서 DF-21D를 발사한다면 한반도 전체와 동해를 넘어 일본 오사카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유도 방식은 다른 미사일과 비슷하게 레이더와 광학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심지어 DF-21D는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위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성 유도 방식은 미국이 만든 GPS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 중인 베이더 라는 위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위성까지 사용하며 유도하는 이유는 멀리 망망대해에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레이더로만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통해 장거리의 적을 향해 비행하는데 더 정확한 경로로 유도받기 위함이죠.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의 정확도는 약 20m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의 갑판의 폭이 약 77m이니 정 가운데를 정확하게 조준만 한다면 명중시킬 수 있는 수준이죠. 게다가 DF-21D의 탄두에는 통상적인 폭탄에 들어가는 고폭탄뿐만 아니라 핵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마치게 된다면 주변에 호위하던 군함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고정된 사일로에서 뿐만 아니라 이동형 차량에도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이며 미국의 눈을 피해 발사할 수 있어 미사일이 사전에 포착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죠. 그럼 정말로 DF-21D는 중국의 주장대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한 방에 격침할 수 있는 최강의 미사일인 걸까요? 이걸 알아보기에 앞서 잠깐 DF-21D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앞에 DF는 중국의 미사일
미사일 시리즈의 이름으로 중국어로 둥펑이라고 읽고 우리가 읽는 한자음으로는 동풍인데요. 말 그대로 동양의 바람, 그러니까 중국의 바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양이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마치 미국을 몰아낼 폭풍처럼 묘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듣는다면 마치 정말로 이 미사일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의 주장은 아직 하나도 검증된 것이 없는 허풍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DF-21D가 처음 공개된 2009년에는 해외 정보기관들도 이 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기술력이 당시보다 훨씬 발전한 지금은 미 해군의 요격 미사일로 DF-21D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탄도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은 지구 대기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인해 광학장치나 레이더로 비교적 쉽게 포착이 가능하죠. 게다가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혼자 유유자적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수척을 대동해서 우르르 무리를 지어다니며 요격미사일을 쏟아부어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모함을 위성으로 아무리 추적해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항공모함이 바보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시속 55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항해하기 때문에 맞히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정확하게 맞힌다는 것은 마치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돌멩이를 던져 개미를 맞히는 것과도 같은데요. 심지어 이 개미들은 요격미사일까지 쏴대죠. 그리고 미 해군 항공모함에는 최신 전자장비들도 있습니다. 또 항공모함의 함재기인 무적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이 DF-21D의 유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게끔 계속해서 전자전을 걸어올 것입니다. 미군의 전자전에 익숙치 않은 중국이 이 철통 같은 방패들을 모두 뚫고 항공모함을 맞히겠다는 것은 오로지 중국의 머리에 든 희망사항일 뿐이죠. 더군다나 DF-21D는 지상에 가만히 있는 표적을 맞히는 테스트는 성공했지만 아직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군함을 정확하게 맞히는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항모킬러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현실적으로 위협적인 무기라 하기에는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게 얕보아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도 DF-21D의 한계를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F-21D를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 실전에 배치하고 사거리 1500km의 DF-21D를 개량해 4000km의 사거리를 가진 DF-26 미사일을 만드는 등 끊임없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2033년 추역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형 항공모함도 이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7월 28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함 중 하나인 이지스함을 벌써 4척이나 진수시켰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형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SM-3 요격미사일이 모두 실전에 배치되어 바다로 나선다면 제 아무리 대함 탄도미사일을 갖춘 중국이라 할지라도 절대 쉽게 볼 만한 상대는 아니죠.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군이 계속해서 발전해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전력을 가진 해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